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2019년 이제 9월 모의평가, 2019 9월 모의평가로 체크하는 방법. 그러니까 왜 체크를 하게 되냐면,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체크법이 뭐야? 독서법, 독해법이에요. 영어 독해법이 있는 것처럼 국어도 독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접근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그 문제 유형에 따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쉬운 거는 그냥 쭉쭉 읽어도 돼요. 본인 방법은. 근데 어려울 때, 진짜 혼란스러울 때 이게 손이 따라가면 저절로 착착착착 기계식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것들을 하나 알면 본인의 문제풀이법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도로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1번. 자, 보통 이거 시험 문제 주면 뭐 뒤로 보고, 이게 앞뒤가 옛날에는 이렇게 엎어놓으면 글자가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게 하나. 그래. 그래가지고. 한 장을 예를 들어서 떼어놔. 이렇게 놓고 읽고. 뭐 그런 식으로도 실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요령있게 피 펴놓지는 못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펴놓고 읽고, 그렇다고 뭐 조정행위로 뽑으려나? 라는 생각은 뭐 안 하는데, 어쨌든. 자, 첫 번째로, 체크법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체크를 해서 읽어서 독해. 이게 국어는 수능은 100% 읽기 시험이에요. 숨은 글자 찾기로 읽어서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체크를 해서 핵심어를 빠르게 뽑고 그거를 다시 볼 때는 이 체크 핵심어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체크를 하는데 이 각 화작문, 화법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몇 분, 비문학은 몇 분, 소설은 몇 분, 그래서 총 몇 분, 이렇게 본인이 이 시간 랩타임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매산비나 여러 가지 조각조각의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있는 문제 개수가 개수에 따라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빠르게 풀지 않으면 시험 연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1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화작문을 볼 때 화작문은 위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다 이거부터 읽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왜 읽느냐? 이걸 보고 발표다. 이거는 뭐라고요? 발표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읽을 때, 이런 내용으로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들, 여기 나오는 거를, 이거는 요약이고, 이렇게, 이건 관심이고. 그럼 이게 뭐예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발표문을 쓸 때, 요약, 내용을 요약하고, 관심을 쓸 만한 거를, 관심을 줄 만한 걸 놓고, 신뢰성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들, 발표문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시험 문제에서 발표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따로 같이 노출돼서 뭉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 7, 8, 9에 9월 모의고사를 정리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핵심 키워드들을 합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어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게 읽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왜? 369를 염두에서 낼 건데, 그러면 요약이 나올까? 신뢰가 나올까? 아니다. 신뢰가 말고 타당성이 나올지도 모른다. 근거가 나올지도 모른다. 유대감이 아니라, 성적에 설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종류들 찾아봐야 15개도 안 있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 핵심어, 요약, 신뢰, 관심, 유대감, 이게 궁금증 해소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발표문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용하는 것들. 이거 요약 정리하라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 단락을 넣어서 끊어주고, 여기서 요게 있는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전체에서 찾는 것보다 읽고 5개 있나? 읽고 5개 있나? 읽고 5개 있나? 읽고 5개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걸 전체를 읽어서 그냥 쭉 읽고 내용을 기억한 다음에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하죠. 에너지의 소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읽고 다시 찾아 읽으면서 풀고. 맞아요. 그게 돼요. 되는데
저 같은 상황이면 이걸 골라놓고 이걸 읽고 척척척 한 다음에 그럼 대충 했죠. 대충 푼 다음에 요게 중요해. 그럼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읽고 이걸 보고 또 다시 또 읽어요. 그러면 처음에 읽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찾아낸다면 뭐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지 또 거기도 요거 2번 있잖아요. 이렇게 다음 위 학생의 모둠의 1차 탐구 발표에 반영된 매체 활용 방안 요게 이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찾으라겠어요? 1번은 발표 이론 1번은 발표 이론을 모아야 된다고 그럼 발표 이론을 체크했어야 되는 거 2번은 뭐라고요? 매체 활용 아니 이런 것처럼 그러면 매체를 활용하고 매체 이용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 총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이지 그냥 이 단어로 써 3번이 당 맞았어요. 그럼 그냥 틀려버리죠. 왜? 뭘 안 했어요?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발표에 대한 방법과 반응에 대한 짝을 그냥 적어도 애들 책 3권은 빌려서 애들 책 다 뒤져갖고 여기다 쭈루룩 정리하면 발표 방법과 반응에 대한 정리가 딱 돼버리면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 이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아지는데 예? 아이들이 그래요. 이걸 풀고 요 답은 알겠고 이걸 보면 이론 다시 공부해요. 여기서 시험 볼 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 분석한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2번도 매체 활용이야. 그러면 매체 활용을 할 때 순식간에 찾았거든요. 근데 좀 아까운 건 뭐냐면 여기서 또 더 하자면 자, 아는 세모치라고 그랬죠? 아는 세모치라고 했어요. 따고 써줄게요. 아니다, 맞다, 모두 골라라를 꼭 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예. 자, 두 번째로 요게 보면 아는 거 찾으면 맞는 게 8개니까 이거부터 읽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 하나 전체 흐름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라고요? 발표에서 매초 활용 방향이라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꽈보고 그냥 읽으면서 또 매체 활용 방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 활용을 잘못한 걸 찾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터넷 슬라이드, 동영상, 사진, 슬라이드 매체가 나오는구나. 그럼 매체와 잘 안 맞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들것의 이름이 분포된 도표를 보여주며 자연환경의 관계를 도표를 보여준다고 분류된 도표를 보여준다고 이름과 자연환경의 관계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럼 쭉 읽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상해. 미음. 그럼 미음을 가요. 예고 가요. 그럼 끝에 나오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발표 이론 이거는 이론과 관련돼서 체크해라. 이건 뭐라고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거를 찾아서 그거를 거꾸로 제시문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혼자 문제 풀 때 의도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풀었잖아요, 평소에. 그럼 거꾸로 한번 풀어봐야지, 연습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는 첨석도 푸는 게 유리하고 어떤 문제는 거꾸로 풀는 게 유리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 거잖아.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똑같이 내가 앞에서부터 풀었으면 점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할 수 있는 거고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하나 틀리는데 만점 맞아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풀다가 저렇게 풀다가 굉장히 힘들게 풀고 있는 거지. 맞다 틀리다 이거 이상해. 근데 찜찜해. 어쨌든 이거 같아. 써야지 뭐. 다음 문제 풀어야 되는데 더 볼 수 있어 하고 넘어갔지 맨날. 자, 또 이렇게 3번에서 7번 이렇게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3에서 7번까지 이거 써주잖아, 일부러. 이게 몇 문제다? 3, 4, 5, 6, 7 5문제에 관련됐다 라는 걸 딱 해줘야 돼요. 그러면 5문제인데 왔다리 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사회자를 먼저 봐요. 이렇게. 이거 학생회장 결선 투표야.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찬반으로 됐어. 찬성 동그라미. 그죠? 반대는 세모 치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입론하고 그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이게 교차 토론. 이게 화두가 되니까 교차 토론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교차 토론 그 동영상 찍어놓은 거, 아, 내가 비공개로 놨구나. 한 번 대회 나가보면 이거 금방 획득하는데. 교차 토론을 해서, 자, 보세요. 찬성은 찬성 4개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 반대는 반대 내용에다가 세모를 치는 거죠. 특이한 내용에. 예. 그렇게 쭈루룩 쳐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건 토론으로 한 거고, 이거는 뭐라고요? 그건 논설문으로 썼고, 그럼 이렇게 쭉 나눠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눠졌을 때, 이거랑 이랑 매치 관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특성과 요거의 특성. 이건 교차 토론이고, 이건 설득하는 글이고, 그랬을 때 그 차이점도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읽었는데 이걸 왜 읽어요? 이걸 왜 읽어요? 그게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 누적시킬 때는 뭐라고요? 이게 글의 종류. 이건 교차 토론이다, 논설문이다. 근데 논설문 설득하는 걸 이렇게 말고 비문하고 치면 과목별로 해야죠. 논설문, 뭐 비문학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과학글, 이거는 영어글. 이거는 이 문학사글, 이렇게 미술사, 예술사글. 요거는 경제글. 이렇게 왜 교과서 쓰는 방식이 달라요? 교과마다. 그러니까 교과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글의 특성, 이 논설문은 뭐라고요? 결론이 뒤에 있죠. 이 논설문 결론부터 읽어야죠. 실제적으로. 결론을 읽은 다음에 거꾸로, 그죠? 서론의 호기심 유발 어떻게 했는지, 본론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꼭 서론 호기심 유발되고 좌우로 갔다가 결론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설문은 결론부터 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차 토론의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제일 끝에 있죠. 그 제일 끝에 안에 강조한 걸 보고 역으로 이렇게 이거를 하려면 그 전에 이걸 했고 이걸 했구나 하는 게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 얘가 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았는지 이 결론을 먼저 봐야 이해가 되죠. 왜 토론에 제일 뒤에 남을 거잖아. 그 읽는 방식, 글의 갈래마다 글의 종류마다 읽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 이 글의 종류마다 어디에다 주제를 놓는가. 이 어디에다 주제를 놓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주제는 어떤 구성 방식, 어떤 구조들을 많이 쓰는가 라는 게 노하우 아니에요. 지금 고3쯤 되니까 모의고사 나오면 이런 문제는 결론 이쯤에 있어. 이거 알죠? 경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 예제 이론 조금 나오다가 표 나오고 설명 나오고 알죠? 그러면 결론이 어디 숨겨 있는지 알게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국어를 풀 때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주제에 끝나니까 주제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고요? 주제에 끝나고 이 사이에서 푸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답이 맞느냐 틀리냐의 결정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얼마나 빨리 파느냐에 따라 영어도 그렇죠. 주제를 얼마나 빨리 확정짓고 명확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풀리잖아요.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어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제를 찾으면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봤더라도 최종 점검은 주제로 해야 되잖아요. 맞는 거 틀리는 거 찾아야 되니까.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러니까 갈래마다 특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인데 오른쪽에 5개가 딱 있네요. 그러면 기억은 찬성과 반대측으로 공통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됐어? 그래, 찬성, 반대, 네모 공통 이렇게 읽어야 됐어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 칼같이 풀렸어. 이렇게 가해 토론자들이 말하기 방식. 그러면 말하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나봐. 그거를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지적. 여기는 뭐라고요? 원인 분석. 여기는 뭐라고요? 질문. 여기는 뭐라고요? 예상 문제점 대비 반박. 이거는 뭐라고요? 대안. 그러면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 이론이 뭐 있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거 공부 안 한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많은 문제 푸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는 근데 계속 3등급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시리즈 다 끝냈대. 더 이상 풀 게 없는데 왜 나는 공부를 하면 점수가 떨어져? 막 이렇게
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가 중요해요. 이게 지적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뭐 상대방으로 하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거, 반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럼 그걸 쳐놨어야 돼요. 그 부분. 기왕에 동그라미 치면 그 부분에다 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복습할 거야? 본인. 아니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60일 남았으니까 기억이 나긴 하지만 이걸 다시 찾을 거예요. 기억하면서 이 동그라미만 쳐놨을 때 본인이 체크법 교정에서 본인이 이거 맞나 틀리나를 하는데 요 단어를 보고 그걸 맞나 틀리나를 판단했다만 써놔도 복습할 때 되게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아깝다고. 전체로 봐. 전체 툴로.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 툴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중심으로는 잘 안 당해. 아 이쪽이 이상해. 그쪽은 그걸로 가.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전체 흐름은 맞는데 요걸 중심으로 판단해서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초점이 안 잡히면 이게 또 읽고 계속 읽게 돼. 반복해서. 그리고 이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지죠. 누적돼서.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체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 체크는 요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그러면 4번 체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뭐라고요? 말하기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하기 방법을 이론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5번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찬성어의 입론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언급하다 이런 무슨 뜻이요?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러면 요거를 5개를 외워가지고 가면 되게 좋은데 이제 5번에서 핵심 영어 5개 외우는 연습은 좀 하시라는 거죠. 저거요? 학생이 써있습니다. 핵심 영어 5개.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는 5개를 순간적으로 외워가지고 본문에 가서 뚜루루루 보다가 탁 고르면 굉장히 좋은데 아니 5번을 하면 더 힘들어요. 테크노 치게 되니까. 선택지 받다가 지금 뭐 선택지 받다가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 5개를 외워서 이거다 이렇게 쪽 뽑아먹고 이거다 3번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5개를 자꾸 외우는 훈련을 하라고. 그러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선택지 비교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5개를 딱 놓고 한 번에 외웠으니까 이게 범위가 다른데? 그럼 엄지손가락이 다른 거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 4, 5는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읽었으면 6, 7은 오른쪽 지문을 읽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6번에 보면 나의 반응. 그러면 나. 기억님 이거 뭐라고요? 나. 이거 뭐라고요? 가. 그럼 가는 어디예요? 나. 그죠? 나. 구조에서 가는 이렇게 3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는 3, 4, 5를 봐서 느끼는 거 보니까 3번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데 나는 가의 토론지 말하기 방식이니까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읽되 그죠? 끊어서 읽는데 5번은 부분이니까 5번 일부 풀면 되니까 5번부터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3번 3번은 다 체크하고 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이럴 바에는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끝까지 읽은 다음에 이거 2개 풀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쵸? 자 그럼 6번은 뭐가 있을까? 6번은 글쓰기야. 글쓰기 계획. 글쓰기 계획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일관성 문제. 또 뭐라고요? 주제 문제. 그러면 뭐라고? 전체 흐름 문제. 주제랑 전체 흐름에 없는 것은이네. 그거 반영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 내용 끊어가지고 여기 없는 거니까 여기에 보세요. 1번은 글 쓸 때 단계가 여기 설명에 나와. 글 쓴 동기 써야 되죠. 이거는 배경 지식 같은 거 전제로 둬야 되죠. 그게 의문점을 찾아가지고 양쪽에 두 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토론의 필요성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읽지 않아도 이 전체가 뭐가 됐어요? 글쓰기 과정을 다 쓰다가 엉뚱하게 돌아갔잖아. 답이 4번. 이거? 필요성 제시에 글을 마무리해. 토론의 필요성. 요 제일 끝에 이거는 뭐예요?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 내용.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죠? 요거는 토론의 필요성 제시. 요게 원래는 앞에 써야 되는데 글쓰기 상황으로는 전체 상황으로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요게 이상한데
근데 그럼 이게 읽어봐야 되네 그러면.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글쓰기 상황으로 딱 맞고 요걸 안 보고 요것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여러 문제 나왔는데 이제 다 되니까 여기에서 이걸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글쓰기 과정만 보면 6번에 동기 나오죠? 그 다음 배경지식 나오죠? 그 다음에 의문 나오죠? 자료 나오죠? 반대측 입장 선택 나오죠? 비판 나오죠? 그 글쓰기 과정에서 다 필요한 거네요. 순서대로. 여기서 보면 내 생각 막 밟히고 토론의 필요성을 뭐 하면서 있는데 이게 앞에 나가야죠 사실은. 글쓰기 전체에서는.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를 써주고 토론을 나를 썼으면서 토론의 개체 쭈르륵 하면서 그러니까 토론 교육 필요하죠 이렇게 결과를 맺은 것 같아. 그렇다면 맞다고 치는데 이 전체는 뭐라고? 토론 과정이죠. 근데 그러면 글쓰기 과정 속에서 왜 4번을 답을 했을까?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네. 이 왼쪽에 토론이 있고 오른쪽에 토론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 길 자체가 길지가 않으니까 상대방 비판까지 다 하면 엄청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A 한 사람의 기준, 한 사람의 입장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덜 쓴 것 같아. 이해됐어요? 다시 토론은 찬반을 하죠. 근데 이건 나 혼자 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만 일관되게 해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토론 자체는 찬반이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하니까 토론이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고 내 기준뿐만 아니라 남의 관점도 받아들이는 데는 좋은 거야 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쓴 것 같다고. 이해돼? 자 그러면 어쨌든 반영되지 않는 거. 그러면 6번에서 반영되지 않는 거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최종적으로. 그게 주제란 뜻이야. 감상 이게 무슨 뜻이야? 보는. 주제란 뜻이야. 자 이런 것처럼 감상, 궁극적 이게 이 단어에 나오는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이렇게 반영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궁금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는 것은 반영 뭐라고? 빛을 바이니까 이거는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거 뭐라고요? 일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감상은 전체 감상이고 궁극적인 끝까지 가니까 이것도 주제고 이런 것처럼 문제 속에 나오는 그 용어를 보고 이런 용어는 결국은 뭘 얻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딜 봐야 돼? 해설해 보면 3번 하고 문제의도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다 한 번쯤은 확인하셔야 돼. 6번 하고 이렇게 쓰고서 여기 소제목 써있고 여기 써있죠. 문제 출제 의도. 요거랑 여기 뒤에 밑에 있는 이렇게 해설 말고 여기 있는 써있는 거 요거를 가지고 문제랑 따로 별도로 푸른 문제에서 해설 잘 되는 걸 확인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 거꾸로 뭘 확인해? 이런 문제의 의도는 뭐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잘 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너무 소홀히 해서 이 문제의 의도, 이 문제를 푸는 배경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공부가 많으니까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나, 필자, 글쓰기, 토론, 항목, 입론, 평론, 가나 그러면 이 가하고 나하고 비교한 거네, 그지? 토론 항목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면 요거하고 관련되지 않아?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게 답이면 이거랑 같은 문제처럼 보이네. 근데 여기서는 가는, 나는, 다는 이거 가나다라 이거 평가로 이게 풀 때 제일 이 전체에서 제일 심란하겠구나.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찬성, 반대. 근데 그 찬성을 타당하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찬성에다가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 네모만 치면 해결될 수 있었네, 그제?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됐겠는데 얘랑 문제 요거는 나만 보면 되잖아, 그제?
여기하고 조금 지문을 바꾼 다음에 여기는 찬성하고 여기는 반대하고 막 섞어버리면 애들 뒤집박죽에서 고난도 문제 나오는데 이해돼? 네? 자,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여기에서 나온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 이거 내고 없는 거 내고 요거를 토론 이론으로만 했잖아. 나는 이 내용의 일치관계까지 따지게 낼 것 같다고. 그러면 고난도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요거는 토론 이론으로 이것처럼 타당성 평가하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보기를 중점으로 푸는 건데, 예, 7번을 보기를 중점으로 안 하고, 그쵸? 보기에 있는 기준을 보고 토론 이론을 가지고 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게 안 나고, 가에 있는 사실, 토론할 때, 나에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여기다 토론 이론을 섞어서 페인팅으로 집어넣어서 요거를 일치관계를 찾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이론처럼 문제를 내겠다고. 자, 이렇게 보면서 혼자도 이게 문제가 나오면 변형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혼자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게 분석인데, 에?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자, 찬성원에서 입론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입론에 나올 수도 있고 반론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반대 질문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입론과 최종적으로 마무리 주장하는 거랑 비교도 나올 수 있고, 언급한 거에 대한 비교. 입론에서 언급했으나 뒷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변형을,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킬 건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기출 분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한 걸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형태에 관련되는 배경이론은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될 것 같고,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될 것 같고, 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8번 같은 거는 뭐야? 학생들이 생각하는 나에 반영된 내용, 그러면 이렇게 풀 때 이렇게 끊어주는 게 헷갈리지 않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좀 늘어나겠지, 이렇게. 일부러 몇 단락 정도 되는지, 그래야 빨리 찾아가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A도 체크해놓고, 또 체크한 거 없지,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하고, 그러면 근데 어떨 때는 이 나하고 여기에 나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올 때도 있어. 이게 동그라미 이럴 때는 이렇게 나도 나오고 동그라미 나도 나오고, 그냥 나로 할 때 진짜 헷갈리는데, 나나 진짜 본문에 나오는 이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야 돼서 이런 거 나오면 이게 화살표로 요거야 하고 연결시켜 놓을 필요는 있어. 나중에 점검할 땐 되게 빠르거든. 이해되세요? 조심하고, 나에 반영된 학생 생각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학생과 나의 학생. 그럼 이걸 어떻게 반영시켜? 여기 핵심은 체크를 안 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가도 체크해야 되고 나도 체크해야 되고 선택지도 체크해야 되거든. 그럼 3자 체크거든. 그러면 여기를 체크하고 여기를 체크했다면 이건 그냥 읽으면 되거든. 읽는 체크는 작은 부분, 큰 제목, 양이 작은 거, 양은 작은데 제목은 큰 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전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세하고, 부분은 나중에 보는 거야. 간단한 거는 뭐라고? 복잡한 건 나중에 보는 거야. 큰 제목 말고 작은 제목은 나중에 보는 거야. 양이 많은 건 나중에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보고 시선을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볼까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간단한 걸 다시 또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동아리 특색, 활동, 좀 특색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퍼네이션 하고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단어 5단어만 쳐놓으면, 이 선택지에 5단어만 쳐놓으면 이거를 보고 이거 읽으면서 간단한 보고 5단어가 한 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지. 너는 이 두 개는 그냥 두고 이 가운데를 굉장히 정성대로 읽었다는 거지. 나도 알겠어. 근데 시간상으로는 낭비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9번,
이렇게 8번 문제는 이 위에 있는 가를 5단어를 고르고 선택지를 5단어를 고르고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5단어를 힐끗힐끗 보면서 아닌 걸 찾으면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는 순서 같다고. 자, 이 순서 말고 이건 내 순서고 본인의 순서가 있는데 본인이 그냥 읽어서 풀었는데 그렇게 읽는 걸 나쁘게는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이걸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법이 없을까? 라는 걸 연구하다가 보면 이 문제는 이게 이론이고 이런 게 핵심이고 이런 걸 정리하면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봐도 되고 라는 부분을 찾고 이런 부분은 빨리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천천히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 이런 다르게 이렇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이 독해의 수준이 저절로 발전을 하는데 그냥 똑같이 읽으니까 힘들다는 것이 내 얘기는. 됐어요? 자, 9번. 자, 9번 보면 어쨌든 도표보고 기억 기억 다시 1 다시 2 근데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관심 방법 몰라 이렇게 이 두 개만 요거는 나중에 찾으면 되잖아. 많은 것만. 자, 이용 빈도는 뭐라고? 4회 이상. 이해됐어? 그럼 연구자는 뭐라고? 이렇게 요거에 대한 주제만 찾아놓으면 되지. 선택지 4개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걸 보고 이 관심 방법을 몰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기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데 이걸 읽으면 이걸 또 봐야 돼. 찜찜해 하면서 한 번에. 자, 국어에서 9번을 보면 왜 이렇게 보냐면 전체 간단. 봐봐, 국어는 수학이 아니야. 경제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5와 32가 차이가 없어. 이거만 차이 있어.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작다.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많다. 이게 적다. 이 정도면 적하지 얼마나 더 많다. 얼마나 더 크다. 이거는 거의 없어. 이건 그럼 국어 문제가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큰 거 요거하고 요거 관심과 방법을 몰라서인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더다 이런 문제는 안 난다는 거지. 왜? 여기는 38%가 35%고 여기는 15% 12%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 이 두 개를 비교해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너무 짜잘한 문제고 국어는 대세를 물어봐야 되거든. 대의를 물어보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다 있다 그러면 관심 글자라는 옆에 없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위에 가봐. 관심 없다잖아. 화살표 이게 위에 되잖아. 그럼 금방 비교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으면 온도 옆에다 높다 낮다 그러면 이건 체언이지. 맞아요? 이 높다 낮다는 용언이지. 체언과 용언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호로 보고 체크해 둘 수 있잖아. 그럼 과학을 읽을 때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간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간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온도 옆에다가 압력 옆에다가. 이해되세요? 에? 그렇게 되면 체험과 용언이 합쳐서 문장을 전부 다 도식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판단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 더. 자, 이게 쉬우면 네 방법대로 해. 하지만 이렇게 체크해놓고 애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틀리는 애가 없어. 근데 애들이 그걸 안 체크해. 읽을 때 그냥 멍하니 가고 온도가 높고 이건 높아졌다 나빠졌다 헷갈려. 아니 외우라는 게 아니야. 표시를 하고 체크를 할 때 그걸 써주라는 것 뿐이지. 4% 이상 이렇게 쓰면서 체크를 하면 성숙도가 높아진다. 그럼 높아지는 건 진로의식 옆에다가 화살표 하면 되잖아. 올라가는. 이해됐어요? 네. 9번은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자, 10번 문제는 A 조건. 이 조건 활용 문제는 가장 확실하게 네가 풀 수 있는 이렇게 조건이 한두 개 있는데 조건은 보통은 삭제형으로 푸는 거야. 조건이 있으면 왜? 조건에 한 개 주지 않거든. 그러면 A, B, C의 조건이 있으면 A 조건으로 지워. 확실히 아닌 거. B 조건으로 지워. C 조건으로 지워. 남은 게 답이야. 네. 조건은 뭘로 푼다? 삭제형으로. 국어에서. 왜 그러냐면 조건이 다 맞는 걸 찾으려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나? 그것도 맞나? 하는 동안에 시간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의문문 형식이 아닌 걸 지워. 네.
그 다음에 나눔의 의미가 맞는지만 보면 돼. 어? 자, 이러다면 의문문 형식인데 권유 아닌 걸 지워. 의문문 형식 아닌 것도 지우고. 그런 다음에 나눔의 의미가 있나? 이렇게 더 빠르다는 거지. 그거를 나눔의 의미도 있고 의문문이고 권유다 이걸 한꺼번에 세 개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단어 기억하느라고 이게 잘 안 읽혀. 그러니까 조건은 뭐라고? 조건은 삭제형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2002년, 2003년, 2005년인가? 그 수능 찍기 방법 해갖고 유형 분석하고 올려놓은 거 있어. 그것도 참고로 봐도 돼. 그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 하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고 네 방법으로 풀어든. 그런데 어려운 거나 막히는 거나 혼란스러울 것 같으면 내 방법도 생각해보고 연습을 한 것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연습해보라는 거지. 연습이 돼서 되는 것만 체크하고 안 거는 네 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알려주는 건 뭐야?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풀고 실수 안 하고 반복을 안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만점을 도전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뭐 엄청나게 늘고 그러지 않잖아. 국어는. 그지? 응? 10번. 자, 10번 여기까지 갔고 11번 보니까 이게 뭐야? 문법이야. 근데 이걸 읽는 애도 있고 안 읽는 애도 있어. 네. 왜? 이렇게 상식하고 똑같이 해서 문법 공부를 많이 하면 대충은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 그래서 요 문제를 봐 먼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어. 근데 제가 문법을 진짜 못해요. 오, 그러면 문법 있는 동영상을 몇 개 봐. 거기에 내가 문법 기본 설명한 것도 있고 한국 맞춤법 통일한 맞춤법 통일한 설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의문론, 품사론 이런 거 쳐보면 1시간짜리 이렇게 2시간짜리 뭐 이렇게 1시간짜리 있거든. 한 대여섯 개만 보면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응? 이제 문법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명령형이 뭔지 정형이 뭔지 기초 개념은 설명을 안 하는데 그 기초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다 설명을 해줘. 예, 그렇기 때문에 기초 용어만 뚜렷하면 이걸 보고 이걸 풀 수 있게 시간만 남으면 이걸 보고 이걸 풀 수 있게 이걸 보고 이걸 읽어보고 이걸 풀 수 있게 왜? 적용만 정교하게 하나씩 맞추면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 문법은 뭐 하면 돼? 기초 용어만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건 외워야지. 나머지는 이해를 자꾸 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설명하는 걸 이해를 하면 이걸 맞출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수능 10일 전부터 20일 전 사이에는 분명히 문법을 한 200문제를 계속 풀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순식간에 딱 틀릴 수 있는 게 비문학 한 문제랑 문법 한 문제. 왜? 이거 까먹어. 이게 감도 잃어먹고 이게 맞추다가 왜?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11, 12, 13 전부 다. 자, 그런데 얘네들 체크할 때 공통점 뭐냐면 애들이 이거 읽고 있어. 영희가 밥을 먹었다. 꽃이 예쁘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꽃이 예쁘다. 바보야. 그렇게 읽으면 여기 땡치는 거는 비문입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이런 뜻이지. 이걸 보고 여기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야 돼. 하나씩 맞춰서. 이걸 왜 읽어? 맞는 거만 써있는데. 이걸 왜 읽어? 비교는 할 수는 있어. 가치가 가치로 나왔구나. 이렇게. 한글 표지판 발음 로마자가 나왔구나. 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 여기를 거꾸로 찾아가는 것도 해줘야 돼. 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맞는 거 나오고, 당연히 맞는 거 나오고, 당연히 맞는 거 나오지.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 보고, 이걸 보고 어차피 거꾸로 간다 그런 거지. 근데 네가 이게 찜찜하면 너 한 번 읽어줘야지. 그래서 찾고. 근데 속도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법은 여기 있는 걸 다 잘라서 이거는 문법은 또 한꺼번에 못해. 한 개를 하고 한 번 보고 이렇게 5번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배경 지식을 알면 제시문 보기 안 봐도 된다. 근데 배경 지식이 약하면 읽어라 한 번쯤 가볍게. 근데 뭐라고? 전체를 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말고 쭉 뭐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랑 차이가 뭔지 공통점이 뭔지 하는 걸 생각으로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쭉 읽어라.
근데 문법은 뭐라고? 이렇게 한 번호에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라. 화살표 되면 맞게. 한꺼번에 찾아가지 말고 한 개씩 한 개씩. 근데 못 찾아지면 세모 쳐놓고 밑에 거 찾고 밑에 거 찾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끝까지 찾으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법에서는 약간 시간이 잡아먹겠지. 빠르게 된다는 거보다. 특히 문법 한 문제는 킬러 문제로 나기가 쉽다는 거야. 자, 14번도 하나하나 맞춰서 풀려줬는데, 저게 삽,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저거 고전문, 15번. 고전문법 정리된 거 있어, 열 몇 장짜리. 이거 오늘 가기 전에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정독 하셔야 돼, 한번. 왜 그러냐면, 이거 나오잖아?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 근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정리된 고전문법 뭐 열 몇 장뿐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읽고 다음번에 며칠 있다 한번 읽고 이런 문제 풀고서는 한번 읽고 그렇게 되면 몇 개 안 되는구나 알 수도 있으니까 고전문법 이렇게 정리된 거 달라고 그러라. 이해됐어요? 그러고서 붙여서 똑같이 나와 많이. 자. 또 특히 이렇게 고전 문제 풀 때는 뭐부터 보라 그랬어? 요거랑 거꾸로 보는 거. 뭐라고? 해석본 한글을 고전에 딱 맞춘 다음에 해석법에서 주격이면 여기도 주격이요. 여기에 부석격이면 여기서 부석격이요. 표기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왕이지. 왕이 이는 뭐라고? 주격조사라고. 부처 에게 그러면 목적격이지. 깨, 그럼 목적어지. 더우 부사지. 공경하다지. 믿는 마음을 목적어지. 내어놨다 서술어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한글 해석을 본 다음에 그거를 고전과 딱딱딱딱 그거랑 맞춰서 여기 있는 문법을 맞추어서 여기서 갖다가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현대 문법을 네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고전 문법을 읽으면 우리한테는 객체 높임, 주체 높임 이런데 얘네는 이렇게 쓰는구나. 상대 높임 이렇게 쓰는구나. 얘네는 뭘 2인칭을 이걸로 쓰는구나 하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보고 자 15번은 그거는 15번 풀 때 이거 14번이고 고전은 15번 풀 때는 이제 문법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해야 할 건 뭐냐면 문법 문제는 문장을 기준으로 생각해. 자, 같이 발음해서 같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판단하던 어떤 품사를 판단하든 뭐를 하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법 문장은 왜 몇 문제 안 되지. 문장을 만들어 갖고 예시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장을 안 만들면 이 소리도 헷갈리고 단어만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나. 이해되세요?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아는 문 그런데 문장을 만들어 판단하는데 문장을 보고 판단할 때 판단력의 기준은 제일 처음 뭐라고요? 주어. 주체가 확정돼야 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서술어. 이 서술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하든지 보어가 필요하든지 서술어에 따라서 서술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 주어랑 목적어 설명하는 거는 관형어고 이거 P를 설명하는 거는 부사어고 뭐 이런 건 당연한데 항상 주어 판단하고 서술어 찾고 목적. 왜? 시험이니까. 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말하는 게 당연하지만 판단할 때 영어를 아이들이 많이 공부해서 20년을 해보니까 이렇게 판단시키는 게 더 정교해져 애들이.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는 했죠. 그는 뭐라고? 산책을 했다. 내가 그죠? 쉬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원에서 산책을 했고 쉬었던 공원이잖아. 그럼 던 니은이니까 꾸며졌다. 그럼 관형격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됐죠? 내가 쉬다가 있으니까 관형절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항상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주어고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다. 꾸며지는 게 이거다. 이런 식으로 본인 체크법 판단은 문장으로 문법은 판단은 무조건 문장으로 이래서 단어 판단할 때도 문장으로 저번에 이렇게 단어해서 요 단어랑 같은 것은 그거들 곧 얘기해줬죠? 왜 틀렸어요? 이렇게 전체 문장 안에 넣어봤으면 충분히 맞췄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문장으로 판단 안 해서 그렇죠? 이거 불문율입니다. 문법 판단은 무조건 어느 정도 어떤 문장이든 문장 만들어서 그 안에만 놓고 판단하세요. 왜? 생각에 완결돼요. 그럼 판단이 완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그러면 다 됐죠?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